교재 4페이지에 문제 나와 있죠? 왼쪽 밑에 1번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뭐냐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밑에 있어요. 문제지마다. 예. 새로운 장치를 설정하면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적절히 조치를 취한다. 그래서 주변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쉽게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새로운 장치를 설정한 후 수동적으로 세팅만 시켜주면, 수동이 아니죠. 자동이었죠. 윈도우에서 여러 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이거는 멀티타스킹이죠. 멀티타스킹. 기존의 도스 시스템보다 수행 속도를 저해시키는 윈도우 프로그램 수행 방식이다.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는 전혀 모르겠네요. 수행 속도를 저해시킨다라고 했는데 그 수행 속도를 저해시키는 기능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번째는 보기가 생뚱맞은 거예요. 자, 2번 오른쪽 상단에 있는 윈도우 7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멀티스레드 기법을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과 시간을 적절히 배분한다. 멀티스레드는 안 들어봤는데? 그렇죠? 잘못 수행된 프로그램은 강제로 종료시켜 다른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그렇죠?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멀티태스킹 들어봤죠? 그렇죠? 비선저명, 아니죠. 선저명이었잖아요. 네 번째가 틀린 말이에요. 자, 멀티스레드라는 건 뭐냐면은요, 아까 우리 멀티태스킹이 뭐라 그랬어요? 동시에 여러 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처리하기보다는 그 프로그램의 단위마다 처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 단위마다 처리를 하려면 그때 뭔가 필요하죠. 음식을 한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밥을 한다 그러면 밥통이 있어야 되고, 냄비나 밥솥이 있어야 되겠죠. 김치찌개를 한다 그러면 냄비나 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를 볶는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프라이팬이 있어야 되겠죠. 프라이팬하고 국자하고 뭐가 필요하다. 그럼 그게 한 세트란 말이야. 그런 작업을 하나하나 할 때 우리 컴퓨터 내에서는 CPU라고 들어보시죠. CPU는요, 한번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석 달 열흘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CPU는 설명이. 그런데 PC에 기본적으로 한 개 이상 설치할 수 있어요. 설치한다기보다도 장착한다 그래. 장착. 메인보드에 CPU 하나를 꽂아야 돼. 안 꽂으면 안 돼요. 그 터미네이터 제네시스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이병헌 씨가 출연했던 영화던데. 예, 거기 보니까는 어느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는 CPU를 이렇게 탈취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CPU를 꽂지 않으면 작업이 안 된대. 당연한 말인데 CPU가 안 꽂았는데 막 움직여. CPU가 없으면 작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작동이 안 돼요. 사람으로 말하면 뇌거든, 뇌. 근데 그 알파고라고 하는 거는 CPU가 몇 개 들어갔다고요? 1202개. 그 다음에 지구상에 가장 성능이 좋다고 하는 슈퍼컴퓨터가 중국에 있어요. 그 본체 하나에 컴퓨터 한 세트에 CPU가 몇 개 꽂혀 있는가 봤더니 약 32만 개의 CPU 꽂혀 있대. 32만 개. 1202개짜리도 알파고가 1202개인데 근데 그게 1200개가 문제가 아니라 32만 개 꽂혀 있을 정도면 어떤 정도일까요? 1초에 30경계를 계산한다나? 1초에 30경계. 무지무지하게 복잡한 숫자를 1초에 30개가 아니라 보통 30억 개 이건 해요. 근데 30조개도 아니고 30경계.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게 CPU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CPU가 너무 비싸요. 솔직히. 그래서 CPU 내에 CPU를 분할을 하죠. 분할해서 뭐 하냐면은 멀티코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멀티코어? 우리말로 쓰면 멀티코어라고 하는 거를 써요. 멀티 CPU를 하면 너무 비싸니까는
멀티코어라는 거를 쓰는 거죠. 우리 강의실 컴퓨터도 코어가 4개짜리예요. 코어가 4개짜리가 지금 CPU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요, 멀티 스레드라는 말이 나와요. 멀티 스레드. 지금 이게 그 멀티 스레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여기는 스펠이. 예, 멀티 스레드기라는 기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각 응용 프로그램의 시간을 적절히 배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제가 엑셀을 실행해 놨어요. 엑셀이 아니라 메모장을 실행해 놨어요. 그 다음에 아크로벳 리더를 실행해 놨어요. 그 다음에 동영상 편집하는, 동영상 제작하는 프로그램 실행해 놨어요. 그 다음에 뭐를 또 실행해 놨냐면 요거, 내 컴퓨터 창을 실행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제가 4개를 기본적으로 실행해 놨어요. 그러면 코어가, 스레드가 4개는 움직여줘야죠. 내가 음식을 동시에 4개를 만들려면 불구멍 4개짜리 가스레인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불구멍이 하나짜리, 화구 하나짜리 가지고 음식을 2가지를 동시에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레드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많으면, 코어가 많으면 성능이 좋은 거죠. 예. 현재 국내에 생산되는, 국내 생산이 아니라 국내에 수입하는 제품 중에서는 코어가 12개, 코어가 12개, 스레드가 24개. 코어가 12개, 스레드가 24개.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CPU 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다? CPU는 몇 개? 12개. 그 다음에 코어는 뭐, 저기 스레드는 몇 개? 이거는 24개. 이런 뜻이에요. 그 한 300만원 가요. CPU 하나만. CPU 하나만 300만원 가요. 그 300만원짜리가 32만 개가 들어있다고 보세요. 1200개 들어있다고 생각해봐.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멀티 스레드라는 말이 나오긴 나왔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2번 다시 시험에 나올 생각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스레드를 가지고 언급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얘는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복이지 여기에 답이 갈려있다 이거는 아니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말이 나오나요? 예, 윈도우 7에 새로운 기능이 나와 있죠? 우리 책에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뭡니까? 라이브러리죠? 라이브러리. 자, 여러분도 컴퓨터 켜놓으셨으면 시작 버튼 누르셔가지고 뭐 문서라든지 바탕화면에 보면 문서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서부? 예, 여러분 더블 클릭 해보세요. 이렇게 열릴 겁니다. 이렇게. 예, 여기 라이브러리란 말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확인하셨습니까? 시작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시작 버튼 누르시면은 이쪽에 뭐 서부, 문서, 사진, 음악, 게임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쪽에 뭐 한번 눌러보세요. 위에 상단에 있는 거. 보통 바탕화면에서 뭐 컴퓨터나 네트워크나 휴지통 이거 두들겨도 나옵니다. 얘를 두들겨도 이렇게 뭐 네트워크를 두들기든 휴지통을 두들겨도 저 상단에 이렇게 라이브러리라고 뜰 거예요. 이렇게 라이브러리. 저 바탕화면에 라이브러리 이런 거 보일 겁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이것이 윈도우 7에는 윈도우 XP에는 없었던 기능인데 윈도우 7로 가면서 생긴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컴퓨터 실행하셔가지고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문서 눌러 보십니까? 그럼 뭐 하세요? 컴퓨터 켜시면? 인터넷만 하세요? 웃지 마세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켜셔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 USB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보기나 하거나 아니면 내 컴퓨터에 저장된 어느 자료를 열어보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사진 폴더를 가서 눌러보시는지 아니면 그 밑에 보시면 내 사진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걸 열어보시는지 어떻게 열어보세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냥 막 눌러보긴 눌러본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여기 있는 문서, 여기 문서에 있는 거하고 저 밑에 있는 내 문서하고는 달라요.
여기 있는 사진하고요, 밑에 있는 내 사진하고 다른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 밑에 C 드라이브 있으세요? 컴퓨터 밑에 C라고 있나 보세요. C. 네. 그 C 안에 더블 클릭해 보세요. 여기 이런 폴더들이 보일 겁니다. 웬 백업? 뭐 듀존이라는 게 혹시 있나요? 듀존, 비존 뭐 이런 거 있나요? 이거는 전산 회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HNC라고 있나요? HNC? 한글 앤 컴퓨터. 한글 2007. 한글 2010은 이가 아니고요. 한글 2010은 여기 있어요. 여기. 한글 2010은 이 안에 가면 이 안에 HNC라고 있어요. 요것이 한글 2010이고요. 한글 2007은 밖에 있습니다. 밖에. 그 다음에 프로그램 파일스라고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 파일스. 있죠. 그렇죠. 더블 클릭 해보세요. 뭐 되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아도비, 안랩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아도비 먼저 들어보셨죠? 포토샵, 뭐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거. 그 다음에 안랩, 안철수 연구소, 백신, V3 백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뭐 이런 것들 보시면 구글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이 컴퓨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목록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르는 사람은 야 이게 뭐니? 그러면 몰라 이러지만 아는 사람끼리는 끄떡끄떡 하죠. 그러니까 선수들끼리는 알아보는 거야. 요 C 드라이브 안에 가보시면 유저라는 폴더가 있어요. 유저. 우리말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사용자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유저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서부하고 공용이 있을 겁니다. 서부. 서부가 우리 센터 컴퓨터 이름이에요. 가보시면 여기에 내 문서, 내 비디오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내 사진, 내 비디오 찾으셨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보관할 때 자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화도 동영상도 자료가 될 수 있고요. 디카로 찍은 사진도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mp3 노래도 자료가 될 수도 있죠. 파워포인트로 엑셀로 생성한 문서도 자료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걸 다 문서라 그래요. 문서. 그런데 과거에는 내 문서 안에 내 사진, 내 비디오, 내 음악이 따로따로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내 문서 안에. 근데 윈도우 7에는 내 문서, 내 비디오, 내 사진, 내 음악 이런 게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다시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 보면 라이브러리에도 문서가 있잖아요. 라이브러리에도 비디오가 있죠. 내 비디오가 아니라 비디오예요. 근데 내 비디오에 보시면 비디오의 왼쪽에 보시면은 하얀색 삼각형이 있을 겁니다. 삼각형을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세히 보시면요. 하얀색 삼각형이 정면을 향해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 삼각형 하얀색을 클릭해 보시면요. 그 하얀색 삼각형이 검정색으로 바뀌고요. 45도 아래 각도를 가리켜요. 삼각형이 이렇게 정면을 가리킬 때 옆면을 가리키고 있다가 45도 밑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가리켰다는 말은 뭐냐면은요. 아, 펼쳐졌구나. 펼쳐졌구나. 근데 거기에 뭐 공용 비디오, 공용 사진 이런 것도 있네요. 그렇죠? 눌러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또 뭐가 펼쳐지죠. 그렇죠? 그런데 공용 비디오에는 화살표가 있었고 내 비디오에는 화살표가 없어요. 제 거로 보여드린다면. 그러니까 공용 비디오에 화살표가 있다는 말은 펼칠 뭔가 있다라는 뜻이고, 내 비디오는 펼칠 게 없다. 즉, 이 안에는 폴더가 없다. 공용 비디오 안에는 폴더가 있다. 또 다른 폴더. 그러니까 그 화살표가 뭐냐면 뭐가 있구나, 폴더가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때 문서 같은 경우도 화살표가 있어요. 그러면 문서 안에는 내 문서가 있고 공용 문서가 있습니다. 내 문서는 아까 뭐 있었죠. 아까 유저 사용자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서 봤던 게 이게 내 문서고, 그럼 공용 문서는 뭐냐면
공용 비디오는 뭐고 공용 사진은 뭐냐 이거지. 공용 사진은 뭐고. 컴퓨터 안에는 사용자라는 계정이 있어요. 사용자. 이 컴퓨터 한 대를 엄마랑 아빠랑 나랑 셋이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엄마가 바탕화면을 바꿔놨더니 아들이 유치원 갔다 와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라. 그러니까 바탕화면 휙 바꿔놓죠. 그럼 엄마가 저녁 때 딱 블로그 좀 보려고 봤더니 바탕화면이 바뀌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바꿨냐? 그래서 바꿨어요. 왜? 안 이뻐서 바꿨어요. 요즘 애들 말로 구려 이거야. 엄마 바탕화면은 구려서 내가 바꿨다 이거야. 그럼 이제 애하고 어른하고 싸우죠? 근데 밤에 저녁에 퇴근한 아빠가 와서 보니까는 내 문서 안에 분명히 어제 작업한 폴더가 있었는데 사라진 거야. 알고 봤더니 꼬맹이가 지가 모르는 게 하나 있으니까 회딱 지워버렸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이름마다 계정을 따로따로 만들자 이거야. 아빠 계정 따로 만들고 엄마 계정 따로 만들자 이거지. 그러면 지금은 여기 서부라는 계정 하나를 가지고 쓰는 거지만 이 컴퓨터 안에는 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계정을 만들면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선생님들마다 우리 계정 만들지 맙시다 라고 합의를 했어요. 사실은 강사들끼리 계정을 만들 때 강사들은 잘 관리를 하는데 교육생분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남의 계정을 건든단 말이야. 패스워드를 걸어놔 남의 계정에다가. 그리고 이 사람은 수업 시간에 이제 자기 수업을 다른 계정을 또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와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내 계정에 암호가 걸려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서로 막 싸움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런 걸 건드리느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 계정 만들지 맙시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계정을 만들면 바탕화면 따로 만들 수 있고요. 내 문서가 따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즐겨찾기도 따로따로 저장이 돼요. 컴퓨터는 한 대지만 사용자가 10명이면 사용자 10명마다 다 다른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샘플 비디오 있단 말이에요. 비디오 샘플이나 사진 샘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사용자 계정마다 다 일일이 하나씩 갖고 다니려면 똑같은 사진이잖아. 똑같은 사진을 똑같은 사람마다 다 사용자가 10명인데 똑같이 다 이 파일을 포함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사해서 갖고 있으면 공간만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 공용 사진도 내 사진 것 마냥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자. 라이브러리 말 그대로 도서관이죠. 여기는 내가 공부하는 책이야. 나는 경영학 공부 좋아해. 경영학 책을 볼 거야. 나는 법학인데 그럼 나 법학책 볼 거야. 난 요리 연구하니까 요리책을 볼 거야. 그래서 자기만의 섹터, 구간을 따로따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진 샘플이나 공용 비디오 샘플 같은 경우는 다 보거든. 그럼 이 책 내가 쓸 거야? 그럼 아니야. 내가 쓸 거야.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같이 봐라. 이거지. 같이 봐라. 이걸 우리는 공용이라 그래. 공용. 그래서 문서 안에는 내 문서도 있지만 공용 문서도 있고. 그럼 만약에 공용 문서에다 내가 중요한 자료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아빠 계정, 엄마 계정, 자녀 계정도 똑같이 공용 문서는 볼 수 있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편하겠죠, 그러면. 왜냐면 아빠 계정에 패스워드 걸어놨단 말이야. 애가 와서 화면 못 건들게. 근데 공용 문서는 남들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빠가 엄마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 있으면 공용 문서에다 보관해두면 되지. 근데 문제는 이제 막내가, 꼬맹이가 뭐야? 공용 문서에 있는 거 핵 지워버리면 이제 엄마 아빠도 못 보겠지. 그때는 복사 하나 해놓고 공용 문서에다 보관해둬야 되겠죠. 그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라이브러리라는 게 새로 등장을 했는데 여기다가 예를 들면 저 끄트머리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컴활 자격증 이제 실습 자료가 있는데 이 실습 자료를 내가 내 문서에다 이렇게 쓱 넣어놔. 그 여기 컴활 자격증이 들어왔어. 내 문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 이거는 이동을 한 거죠. 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라이브러리로 하나 만들어 버리고 싶어. 이렇게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버리고 싶어.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자 이거지. 뭐라고? 커말 자격증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러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커말 자격증이라는 라이브러리가 하나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럼 거기다가 아까 내 문서에 있는 커말 자격증을 쓱 옮겨 놓으면 어떻게 될까? 왜 안 가지? 폴더 포함. 내 문서에 있는 얘를. 그럼 여기에 커말 자격증이라는 폴더가 생겼고, 이 안에 가면은 커말 자격증 데이터가 들어있단 말이야. 이렇게. 예. 이거는 본래 다른 곳에 있는 애예요. 다른 곳에 있는 애인데 거기다 연결만 해주는 거야. 이렇게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기능이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쓰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개념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다. 하여튼 간에 뭐는 생겼다? 라이브러리라는 게 생겼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US 메모리에 있는 사진, 내 컴퓨터 C 드라이브에 있는 내 사진, D 드라이브에 있는 내 사진, 이거를 내 사진이라는 폴더에다가, 사진이라는 라이브러리에다가 여기다가 다 끌어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진만 클릭하는 순간 온갖 이 다른 곳에, 다른 드라이브, 다른 폴더에 있는 사진들이 다 여기 보이게 한꺼번에 그런 용도로 써라 하고 만들어 놓은 건데, 어려워해요 솔직히. 이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뭐 나왔으니 말은 드려야 되겠고. 그 다음 홈그룹. 홈그룹은 여기 있어요 솔직히. 잠깐만요, 좀 정리 좀 하고요. 자, 내 컴퓨터를 실행해 보면요, 여기에 바탕화면 라이브러리라는 말이 보이고, 홈그룹이라는 게 보이고, 뭐 컴퓨터라는 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라이브러리, 홈그룹, 뭐 홈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홈그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트워크 설정을 홈으로 지정하면 홈그룹이 뜨고요, 네트워크를 설정할 때 회사로 지정하면 홈그룹이 안 떠요. 그럼 네트워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되게 공유기 쓰시죠? IP 공유기. 안테나 달려있는 거, 이거 이런 거 쓰시잖아요. 자, 이 공유기 연결해서 쓰실 때 여기 연결되는 컴퓨터가 몇 대나 돼요? 난 내 PC 하나만 써 이러신 분도 있겠지만, 내 PC도 쓰고 애들 방에서 노트북도 쓰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저희 집은요, 공유기에 유선,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치가 10개가 넘어요. 스마트폰 하나씩 다 쓰잖아요 요즘. 태블릿도 쓰잖아. 닌텐도 위라는 게임기 아시죠? 걔도 와이파이 연결돼요. 닌텐도 위. 그러면 서울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애들하고 부산에 있는 친구들하고 닌텐도 위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게임해요. 재밌어요. 나만 게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친구랑, 미국에 친구는 없습니다만 있다고 치고, 미국에 있는 친구랑 서울에 있는 친구랑, 오른쪽은 내가, 왼쪽은 미국에 있는 친구가 보면서 서로 할 수도 있어요. 닌텐도 위라는 게임기에 와이파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닌텐도 뭐더라? 그 조그만 거 있던데, 게임기 반 접어서 쓰는 게임기. 그것도 인터넷 다 되더라고요.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그것도 쓰죠. 그 다음에 제가 데스크탑 하나 쓰고 노트북 쓰죠. 애들은 또 애들 방에서 데스크탑 2대, 노트북 2대 쓰죠. 애 엄마 또 하나 쓰죠. 노트북 쓰죠. 직업이 이런 직업이라 성능은 안 좋아도 여러 대 갖다 놓고 막 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필요한 자료가 하나 있어요. 필요한 자료를 막 찾다 보니까는,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작은애가 항해과 전공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 실습 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 있는데, 그놈한테 필요한 자료라면 제가 컴퓨터에다 보관해 두겠죠. 그리고 이제 애가 컴퓨터를 키면 제가 그 애 컴퓨터에다 보내줘요. 네트워크로 보내준단 말이야. 홈그룹이 돼 있어요, 말이야. 홈그룹이. 근데 이거 잘 안 돼 있는 분들은 제 홈페이지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PC 정비 자료실인가요? PC 정비 자료실에 가시면은 여기에 네트워크 공유 설정하는 거, 홈그룹 이용하는 거 이런 거 설명해 놓은 거 있어요. 27번 자료 이런 거. 여기 보시면은 홈그룹 설정하는 방법들 설명 나와 있거든요. 예. 홈 네트워크를 설정해 좀 회사로 지금 우리 강의실은 회사로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홈 네트워크 안 먹고요. 저만 바꿔놨거든요. 저번 수업할 때 제가. 그래서 저는 홈 네트워크라고 뜨는 거고요. 홈그룹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분도 댁에서 여러분 공유기를 쓰시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안방에서 프린터로 인쇄하면 건너방에서도 인쇄할 수 있고 다 프린터가 공유가 되기도 하고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모르고도 잘 살아왔죠 우리가요. 시험에 그런 게 있대요. 그런 게 있대. 자, 64비트 32비트가 있고 64비트가 있습니다. 현재 64비트가 가장 커요. 자, 64비트 이전엔 32비트가 있었는데 32비트보다 64비트로 처리하면요 굉장히 빨리 처리가 돼요. 이런 겁니다. 32차선 고속도로하고 64차선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차량이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64비트로 처리하면 좋은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32비트 윈도우입니다. 64비트 윈도우가 아니고요. 64비트를 지원하는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64비트를 지원하는데 32비트로 설치를 해서 구매했나봐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바탕화면에 컴퓨터 있죠? 바탕화면에 컴퓨터 있죠? 여기서 컴퓨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컴퓨터 어디가 또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속성, 바탕화면에 가서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떠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32비트 운영 제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중간에 예. 여러분 댁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윈도우 8은 거의 다 99.9% 이상이 64비트로 되어 있고요. 윈도우 7은 32비트가 많아요. 자, 지금 윈도우라고 하는 버전이 윈도우 7은 맞아요. 그렇죠? 우리 윈도우 7 홈 버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서비스 팩 1이라고 되어 있고요. 32비트라고 되어 있고요. 메모리는 2기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어 i3인데 초당 33억 번 전기적 신호가 움직이는 CPU예요. 3.3GHz라고 되어 있잖아요. GHz는 주파수를 표현하는 건데요. 1초에 33억 번 전기적 신호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근데 대부분 뭐 1.8에서 3.5 사이 나와요. 근데 티코 막 빨리 가는 것보다 그랜저 천천히 가는 게 멋있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클럭 스피드가 무조건 빠르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티코가 제일 빠르대. 창피해서 빨리 간대나? 안 보여주고 싶어서 뭐 우스갯소리로 그러는데 빠른 것도 있고 빠르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데 빠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거 하나만 갖고 성능을 비교해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이제 뭐 컴퓨터 이름도 보이고 작업고로도 보이는데 밑에 보면 정품 인증 받은 게 나와 있어요. 제 화면 밑에. 이건 공개를 안 할 거예요. 공개해도 의미는 없어요. OEM 버전이라는 거죠. OEM은 뭐예요? 이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윈도우인데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사에서 만든 윈도우인데 주연테크라는 회사를 통해서 구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연테크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윈도우에 관한 헬프 서비스도.
OEM이라는 게 그 뜻입니다. 네, 사용자 주문 방식이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제품 번호가 보여가지고 인증돼 있는 제품 번호가 있어서 공개를 안 한다라는 거 의미고요. 나머지 뭐 장치 관리자나 이런 것도 이제 그때그때 조금씩 배울 거예요. 닫을게요 하면은요. 뭐가 되게 복잡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점프 목록이라는 말이 나와요. 점프 목록. 그렇죠. 자, 우리 시작 버튼 눌러보시면은요, 시작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프로그램들 목록이 쭉 떠 있죠. 있습니까? 근데 중간에 보면 화살표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화살표. 그 화살표를 가서 딱 갖다 대보면 뭐가 이렇게 보이죠. 옆에 뭐가 펼쳐지죠. 이게 점프 목록이에요. 이게 점프 목록이라고.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2010을 제가 딱 갖다 댔더니 6가지 정도가 보여요. 이 컴퓨터로 6가지 업무를 했었나봐요. 6가지 업무를. 그때 클릭을 하면 뭐가 되죠? 바로 열리겠죠. 그렇죠. 안 열리는 것도 있겠고 열리는 것도 있겠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뭐 20개면 20개 이렇게. 그럼 21번째는 어떻게 될까? 21번째 새로운 파일을 작업을 하면 제일 오래전에 작업한 게 하나 사라져요. 개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무제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여기 지금 포토샵 중에 저기 파워포인트로 만든 문서 중에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 자료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수가 막 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늘어지다가 얘가 밀려나가겠죠.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새로운 게 생기면 위에 올라오고 묵은 건 아래로 내려가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 끄트머리에 화살표 있죠? 요거요. 앞정 있잖아요. 앞정을 딱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얘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록이 바뀌어도요, 고정된 목록은 안 사라지죠. 그래서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다시 얘를 클릭하면 목록에서, 고정 목록에서 빠지죠. 중요한 건 고정 목록 하시면 좋죠. 예를 들어서 한 엑셀 2010 같은 경우도 보다 보면 여기 중요한 문서가 있거든. 얘는 뭐다? 고정. 이렇게 고정을 해놔야 돼. 다음에 또 볼 거거든. 근데 사용하다가 이제는 안 봐도 돼. 그러면 고정 풀어놓으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점프 목록 이런 것들 보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사용했던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보이면 또 흉할 수도 있죠. 그렇죠. 여기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이 목록에서 제거. 그럼 어떻게 돼요? 목록에서 제거 누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웬만한 건 해결이 됩니다. 아까 어떤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전 컴퓨터를 잘 모르는데요 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컴퓨터를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무작정 연습하기 힘들잖아요. 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이거 클릭 아시죠? 이거는요. 잘못 썼다. 이거 아시죠? 클릭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 뭔지 아시죠? 더블 클릭 뭔지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바로가기 메뉴 부르는, 바로가기 메뉴라는 게 뭐냐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 있죠.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무슨 메뉴가 뜨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거를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복지관에서는요, 우클릭 하세요 그래요.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라고 하거든요. 바로가기 메뉴 부르세요 그러면 바로가기 메뉴가 뭐지?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메뉴, 이걸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이거를 우리 학술적인 용어로요, 컨텍스트 메뉴라 그래요. 컨텍스트 메뉴라고 불러요. 이거를 이제 윈도우상에서는 바로가기 메뉴라고 부르고요, 컨텍스트 메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아시는 드래그 앤 드롭 이라고 하죠. 드래그는 뭐죠?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움직이다가 어떤 걸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가다가 딱 놓으면 드롭, 떨구는 거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놓는 거잖아요. 드래그 앤 드롭 다 아시잖아. 이걸 줄여서 우리는 그냥 드래그 한다 그러잖아. 마우스로 드래그 해보세요. 이렇게 블럭 잡는 거.
그렇죠. 이것만 잘 알면은요, 컴퓨터 금방 배워요. 근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겁이 나요. 잘못 건드리면 고장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7살짜리 있죠? 7살짜리.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7살짜리 애들이요, 인터넷 보급률이 95%랍니다. 걔네들. 5살짜리 애들이 인터넷 보급률이 65%래요. 5살짜리는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뭐를 봐야 돼요? 엄마 핸드폰을 일단 켜야 돼. 왜? 그 뽀로로 대통령을 봐야 되거든. 뽀로로를 봐야 돼. 내일 또 만나요 그랬거든. 분명히 뽀로로가 그랬어. 내일 또 만나요 그랬어. 일찍 일어나야 돼요 해서 일찍 일어났는데 텔레비전을 틀어보니까 뽀로로 안 하잖아. 그 못 만났잖아.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펴서 빨리 뽀로로를 만나야 되거든. 그리고 딱 만났는데 뽀로로 1시간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봐야 돼. 밥은 안 먹어도 좋아. 엄마가 옆에서 먹여주니까. 입만 벌리면 밥을 먹여주거든. 옷도 입혀주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가방도 들고 엄마가 안고 가거든. 유치원 차까지. 근데 뽀로로는 봐야 되거든. 왜? 내일 또 만나자고 했으니까. 그걸 어기면 애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뽀로로랑 인연이 많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거 해결 못합니다. 어른들이 해결 못해요. 뽀로로만이 해결하는 거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라고 하면 애들은 일찍 잡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요, 절대로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하고 보는 애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겁이 나요. 이거를 눌렀다가 치면 뭐가 어떻게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컴퓨터를 딱 켜, 인터넷을 딱 실행했는데 인터넷이 늦게 작동돼. 화면에 막 이상하게 떠, 늦게 나타나. 그러면 그냥 모니터를 딱 끄죠. 그리고 안 해요. 안 봐요. 겁이 나니까. 다 그렇습니다. 50대는 더 해요. 여기 실버 컴퓨터 있잖아요. 어르신들 공부할 때 오시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수업 딱 시작하잖아요. 그 마우스를 딱 잡고 있어요. 이렇게. 그거 왜 잡고 계세요? 그랬더니 우리 손주가 이거 잡고 하던데? 그러더라고. 이거 잡아서 뭐 하게요? 잡고 있는 거래. 어떻게 하는지 자기는 모르는데 이거 잡아갖고 막 움직이더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손을 들어서 움직이세요. 그러면 그분도 마우스를 들어서 공중에서 휘두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순진한 거는 있겠지. 모르시니까. 그런데 클릭, 더블 클릭, 그때부터 이제 경기가 일어나요. 클릭은 가능한데요. 클릭하세요 그러면요, 온몸이 다 흔들어요. 온몸을 다 흔들어요. 더블 클릭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더블 클릭 잘 하시죠? 아주 젊으신 거예요. 저는 다행이죠. 이 계통에 생활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으니까 그나마. 저희 사회적 친구들 보면 클릭, 더블 클릭까지는 합니다. 근데 아직 이걸 못해. 우클릭을 못해. 우클릭. 이거 겁난데. 우클릭 잘못하면요, 이상한 메시지 나와요. 이거를 우클릭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뜨고요. 그냥 누르면 이렇게 뜨고요. 얘를 비비면, 얘를 비비고 움직이면 이렇게 떠요. 달라요, 화면이. 보세요. 여기서 그냥 우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만 움직였다 하면 화면이 달라져. 얘도 우클릭 이건데 조금 움직이면 달라져. 이거 봐. 근데 제가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속성을 눌러보세요. 그런데 움직이면 속성이 없거든. 속성 없는데요. 있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그래? 없는데요. 12번을 해봐. 12번을. 없죠? 여러분 마우스 없으면 키보드 뭐 써요? 안 써요? 그렇지. 그냥 저 코드 확 빼지. 멀티탭 꺼버리죠.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잘 쓰시면 돼요. 알려드릴 거니까. 자, 점프 목록 이런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보시면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단추 고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제가
한글 2010을 실행했어요. 한글 2010을 실행했어요. 그런데 한글 2010에 가서 이 포토샵 같은 거 보이세요 혹시요? 뭐 이런 거 한글 컴퓨터 한글 2007 이런 거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바로가기 메뉴 누르시면은 작업 표시의 고정 이런 말이 있고요. 시작 메뉴에 제거 이런 거 말이 나올 거예요. 아니, 아무거나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겁내지 마시고.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마우스를 좀 움직이면서 누르시면요 메뉴가 단촐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시는 분은요 이거 누르세요.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요 키보드에 보시면 줄 쳐져 있고 화살표 그려지는 키보드 있습니다. 어떤 거 찾으셨어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하고 알트 사이에 깃발 그림 하나 있고요. 깃발 그림은 시작 버튼 누르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 버튼 누르는 거 옆에 보면 화살표 그려져 있는 거 있죠? 그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에요. 이게 바로가기 메뉴 부르는 키예요. 그러니까는 마우스로 클릭해 놓고요 그 마우스 잡았던 오른손으로 키보드 누르지 마시고 왼손 어디다 쓰게 마우스로 오른손을 클릭했으면 왼손으로 걔를 눌러주면 되죠. 이렇게. 이게 왜냐면 떨리시는 분 있어요. 떨리시는 분 있단 말이에요. 흔들리기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를 때 클릭도 웬만하면 작동이 되는데 흔들리면 작동 안 되거든요. 근데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는 흔들릴 수 있어요. 많이. 저도 간혹 그래요. 예. 그럴 때는 키보드로 하세요. 키보드로 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이때 작업 표시의 고정이란 말이 나와요. 작업 표시의 고정을 누르시면은 밑에 하나 생깁니다. 작업 표시라는 게 아래예요. 아래 어딘지 아시겠어요? 아래 예, 거기에 고정이 돼요. 다시 고정되어 있는 아이콘에 가서 제거 누르면 작업 표시를 해서 제거 누르면 빠져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시작 버튼 눌러보세요. 시작 버튼. 그럼 여기 여러가지 뭐 그림판도 혹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시작 메뉴에 고정, 작업 표시에 고정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작업 표시를 고정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작업 표시는 제일 아래줄 밑에 여기에 고정돼요. 아이콘이. 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작업 표실이 제가 위에다 올려놨어요. 요 메모장 있잖아요. 메모장. 제가 메모장 실행해놨는데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고정 누르면 메모장 여기 항상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메모장을 닫아도 메모장이 항상 여기 열려있어요. 아이콘이.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제거하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 시작 버튼에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항상 거기 항상 있잖아요. 자주 쓰는 거니까 고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많이 쓰지만은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크롬도 고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컴 타자 연습 많이 하실 때 있죠. 초보자들은 한컴 타자 연습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한컴 타자 연습에 가서요, 예를 들어서 한컴 타자 연습이 여기 있는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얘를 시작 메뉴에 고정 누르면 항상 여기에, 잠깐만요. 시작이 아니라 작업 표시를 고정, 그럼 여기 아이콘이 생겨요. 그럼 항상 한컴 타자 연습이 시작줄에 나와 있어요. 작업 표시에. 그러면 클릭하면 타자 연습하고 연습 끝나고 나서 닫아도 어떻다? 항상 아이콘이 거기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쓰는 애들은 여기다 넣자 이거죠. 자주 쓰는 애들은. 또 하나, 시작 버튼 누르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시작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줄이 하나 쳐져 있어요. 줄이 하나. 윗동네 아랫동네 두 군데 동네가 있는데 중간에 줄이 살짝 쳐져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고정, 아래는 변동 이거예요. 아까 이것처럼 엑셀에 가면 점프 목록 있었잖아요. 점프 목록들 이런 거. 이런 것처럼 나는 아래 한글을 자주 써. 아래 한글을 자주 써. 난 파워포인트를 자주 써. 그럼 얘도 오른쪽 눌러서 시작 메뉴에 고정. 그럼 얘가 올라가요. 그 윗줄로. 올라간다고. 아니면 이 줄 밑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줄 밑에 있는 애들을 마우스로 끌어다 이렇게 쓱 올리면은요. 시작 메뉴에 고정이라고 떠요. 살짝만 올리면. 얘가 그 줄 위로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목록이 10개씩 보여요. 10개. 근데 11번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제일 먼저 실행했던 첫 번째 실행했던 게 사라지거든요. 밀어내기니까. 그런데 나는 엑셀을 자주 써. 파워포인트 자주 써. 그러니까 얘들은 항상 고정시켜 놔야 돼. 그러면 필요한 애들을 갖다 놓고 뭐 해라? 고정하는 거예요. 작업표 시작 메뉴에 고정. 그럼 얘가 윗줄로 올라갑니다. 아니면 끌어다 올리셔도 되고요. 끌어 올리셔도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필요 없으시면 목록에서 제거하셔도 되고요. 잘못 드래그 클릭하다 보니까 제가 포토샵을 실행해 놨는데 이건 이제 닫으면 되고. 자, 프로그램 목록도 내가 필요한 것들은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작업 표시율. 작업 표시율은 더더욱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들어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바탕화면 아이콘도 뭐예요? 지금 바탕화면 아이콘 보시면 여러분 정신 하나도 없으시죠? 엄청나게 지저분할 겁니다. 왜냐면 지난 교수 때 수업한 내용을 3월 말일날 제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4월달 2, 4분기로 넘어오면서 개강되면서 그대로 끌고 들어오는 바람에 바탕화면이 좀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제가 조만간에 정리할 거예요. 한번 우리 PC 정비 관리하는 반이 있거든요. 수업하는 반에서 한 번씩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나아지겠죠. 자, 그 다음 거 좀 볼게요. 에어로 전환, 에어로 스냅, 에어로 쉐이크, 에어로 피크 이런 말들이 나와요. 굉장히 뭐가 어렵습니다. 말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첫 번째 나온 거 한번 볼게요. 에어로 전환. 여러분들 잠깐만요. 조금 전에 제가 메모장 작업하던 거 불러내 볼게요. 자, 지금 제가 메모장을 실행해 놨는데요. 올려놔서 메모장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는 건 요거고요. 자, 메모장 안에 뭐가 들어 있었죠? 클릭을 해야만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다 메모장에다 쓱 갖다 대면 밑에 뭐가 보이나요? 이렇게? 제가 인터넷을 조금 전에 뭘 실행해 놨었는데 인터넷 마우스만 갖다 대니까 어떻게 돼요? 인터넷이 뭐가 보이나요? 뭔지는 몰라도 뭐가 보이네. 그리고 보이네. 이렇게 갖다 대 보시면 보이잖아요. 밑에. 그렇죠? 자, 이번에 메모장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메모장 보이죠? 그렇죠? 과거에는 클릭해야만 보였단 말이에요. 작업 표시를 클릭하지 않고도 갖다 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미리 보기 창이 하나 보이고 미리 보기 창에다 갖다 대면 쭉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에어로 전환. 그 다음에 자, 제가 메모장을 실행해 놨는데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 모니터는 와이드 모니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댁에서 와이드 모니터 많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창을 제가 이렇게 쓱 줄이죠. 이렇게 반 정도 줄이죠. 그 다음에 인터넷 창도 반을 줄여 가지고 이렇게 반반씩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엑셀 창 반, 파워포인트 창 반 하고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인위적으로 제가 이렇게 화면을 움직여 가지고 사이즈를 조절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요. 한번 보세요.
얘를요, 얘를 마우스로 잡아서, 마우스 포인터가 어딘지 아시죠? 지금요, 화살표 있는 데가 끌고 가다가 이 마우스 포인터가 왼쪽 벽이나 저 오른쪽 벽에 닿으면은요, 딱 화면의 절반 크기로 바뀌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인터넷 창 아무거나 뭐 열려있으면 아무거나 끌고, 얘가 만약에 전체 창이잖아요. 이렇게 전체 창이면요, 보세요, 여기 화면 보이세요? 여기 제일 윗줄, 얘를 마우스로요, 얘를 마우스로 잡아 당겨 보세요. 살짝 누른 상태로 딱 당기면 뚝 떨어져요. 과일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잡아 당기면 똑 떨어지듯이 잡아 당기면 이렇게 화면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얘를 다시 끌어다 올리면은요, 저 천장 위에다 올려 붙이면은요, 전체 창으로 다시 크게 돼요. 얘를 잡아가지고 왼쪽 벽에다 갖다 붙이면은요,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그럼 창이 이렇게 변환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왼쪽의 절반만한 크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오른쪽 화면에다 가져가면, 오른쪽 끝에다 가져가면 얘가 또 오른쪽 창 절반만한 거로 가는 거고, 갖다 붙이면, 천장에다 갖다 붙이면 전체 창, 천장에다 갖다 붙이면 전체 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에어로 스냅. 자, 그 다음 에어로 쉐이크 볼게요. 제가 메모장을 실행해 보았는데요. 자, 메모장을 제가 잡아서요, 작업, 여기 제목 표시이라 그래요. 타이틀바, 여기를 마우스로 흔들 거예요. 얘를 마우스로 잡고요, 보세요, 좌우로 흔들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졌죠? 다시 흔들 거예요.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와요. 다시 다 올라왔어요. 창이 하나만 있지 말고 두 개, 세 개 있을 때, 내가 지금 이 창을 봐야 되고 밑에 작업 바탕화면도 봐야 되는데, 바탕화면을 보려면 얘를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려놓지 말고 어떻게 해라? 이 창을 흔드세요. 좌우로 흔들면 다 밑으로 내려가요. 다시 흔들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에어로 쉐이크. 쉐이크는 칵테일처럼 흔드는 거죠. 자, 그 다음 화면 오른쪽 밑에 시간과 날짜가 보이는 공간이 있죠. 화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시간과 날짜가 보이는 곳, 그 옆에 세로로 벽돌만한 크기로 이렇게 세워놓은 거 있을 거예요. 하얀색. 거기다 마우스를 쓱 갖다 대보세요. 어떻게 되나. 뭐가 보여요? 바탕화면 보는 거예요. 지금 바탕화면 다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상한 거 하나 크게 보이시죠? 이거요. 제 화면에 보면 지금 이상하게 바탕화면 중간에 이렇게 반반만 이렇게 크게 넣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도 이걸 거예요. 이거. 얘가 창이 작으면 그만한 크기로 보여요. 이렇게 메모장의 크기가 이렇게 생겼으면 그만하게 뭐가 하나 보입니다. 이렇게, 아, 이만한 창이 하나 있긴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자, 자녀보호 기능도 있습니다. 자녀보호 기능. 자녀보호 기능은 뭐냐면요,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나야 어른이니까 업무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중간중간에 멈출 수도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어때요? 그냥 무제한 막 사용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폭력적인 내용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애들이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보호 기능을 사용하면은 그런 거를 제한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요즘 애기들이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제한을 걸어놓으면 다른 컴퓨터를 가지고 또 쓰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자녀들을 잘못하면 속박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이 우리 엄마가 나 컴퓨터 못쓰게 뭐 걸어놨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되고요.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만 아세요. 예. 그 다음에 불법 사용자가 컴퓨터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기능도 있어요.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라 그래서 예,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가젯이 있어요. 가젯. 가젯의 시험이 잘 나와요. 여러분 위젯이라고 들어보죠. 위젯? 가로 열고 위젯이라고 써보세요.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위젯 기능이 있죠. 자, 뭐냐면 저도 지금 여기 이렇게 캘린더 기능을 해서 몇 월 며칠 날 무슨 업무가 있고 뭐가 있는 걸 표현해 놨어요. 여기 메모도 이렇게 열어 놨어요. 달력도 열어 놨어요. 달력도. 음력 달력도 보이게끔 해 놨어요. 보통은 앱이라는 아이콘을 터치해야만이 걔가 작동이 되잖아요. 근데 위젯은 열려 있는 상태로 보여주죠. 실행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주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 바탕화면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가젯이라고 있어요. 가젯. 바탕화면에 가서 오른쪽 누르시면은 가젯이라고 있고요. 이 가젯에 들어가면 이렇게 CPU 측정기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가젯을 쓸 수가 있어요. 뭐 나는 다른 거는 뭐 보일 건 없더라고요. 주로 이제 이런 시계 같은 걸 본다든지 CPU하고 메모리 사용하는 거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을 많이 쓰는데 얘를 이제 닫죠. 필요 없으면 닫으시면 되는 거예요. 가젯이 윈도우 8로 넘어가면서 사라졌어요. XP에는 있는데 8로 가면 없어요. XP에 등장하기 시작을 해서 윈도우 7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오픈이 됐는데 윈도우 8로 가면서 사라진 이유가 만들긴 만들어 놨는데 사용자가 안 써요.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에이 없애버리자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윈도우 7에 관한 시험에 얘가 가끔씩 나와요. 가젯이라는 게 있다 라는 것 있고요. 그 다음에 캡처 도구. 화면의 일부나 또는 전체를 파일로 저장하는 걸 캡처한다 그러죠. 근데 HTML로도 저장할 수 있고요. PNG, GIF, JPG라는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은 여기에 어디 갔더라? 캡처 도구라고 있어요. 보조 프로그램 그룹 안에 캡처라고 있어요. 캡처 도구. 그러면 캡처가 이제 실행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요만큼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가 저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HTML로 저장할 수도 있고 이미지로 저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컴퓨터에 이제 실기책을 갖고 이제 좀 이따 연습을 해보겠지만은 엑셀 같은 거 이제 책을 보면은요 엑셀 화면창도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저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제가 제 홈페이지 소개도 잠깐 보여드렸었잖아요. 그게 제 홈페이지 화면을 캡처한 거거든요. 캡처라는 거는 컴퓨터 화면, 인터넷 화면이든 포토샵 화면이든 무슨 화면이든 화면의 일부를 또는 전체를 파일로 보관해 두는 거예요. 왜? 그 화면을 다음에 꺼내 쓰려고. 우리 컴퓨터 책에 많이 나와요. 보통 캡처한 거는 많이 나와요. 자, 스티커 메모도 있어요. 메모라고 하는 것은 시작 버튼을 스티커 메모라고 해서 이렇게 포스트잇 붙인 것처럼 메모하는 거예요. 근데 불편한 점이 있어요. 추가라고 메모했는데 저장하는 기능이 없어요. 이 중요한 메모 같으면 보관해두고 다음에 또 열어봐야 되잖아요. 안 돼요. 또 우리 그러듯이 네이버 메모 같은 경우는 제가 네이버 메모를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여기다 메모를 해요. 지하철이든 버스든 가다 말고 뭐 생각나는 데 메모를 해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저장돼요? 인터넷 저장되잖아요. 그럼 제가 집에 가서 PC로 메모를 열어보면 제가 메모한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만 메모를 해놨으니까 타자가 손가락으로 타자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럼 이제 집에 가서 또는 컴퓨터가 열려있는 곳에 가서
키보드를 가지고 마무리를 잘 해놓겠죠. 그리고 다시 메모를 여기다 불러오면 스마트폰에서도 제가 정리한 메모가 착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뜨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솔직히 윈도우 상에는 메모 쓰는 것보다는, 윈도우에 있는 메모보다는 네이버 메모라든지 이런 거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메모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 윈도우 미디어 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곰플레이어처럼, 곰오디오나 곰플레이어처럼 이런 윈도우에 관한, 멀티미디어에 관한 파일들을 재생해 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DVD 메이커라는 것도 있어요. DVD 메이커는 뭐냐면 DVD 플레이어에서 재생할 수 있게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디카로 찍은 사진이나 내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들을 컴퓨터에 보관해 뒀으면 이걸 DVD로 작업을 해가지고 DVD CD 넣고, CD나 DVD 넣고 레코딩, 즉 구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홈시어터 가정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거기서 재생이 되는 거예요. 여행 가서 찍은 동영상 있잖아요. 사진들 가지고 DVD로 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디펜더라는 말이 나와요. 윈도우 디펜더는 뭐냐면 백신이에요.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백신이 있어요. 근데 잘 모르시니까 우리 뭐 쓰는 거예요? 알약도 쓰고 V3 라이트도 쓰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 더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원격 미디어 스트리밍이라 그래서 홈 미디어 인터넷 연결하면은 어디든지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와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잘 되는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래요. 윈도우가 다 오케이가 되는 건 아니고 어떤 건 땡큐인데 어떤 건 진짜 아닌 것도 있어요. 시동복구. 컴퓨터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아침에 뭐를 설치했어요.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점심때 켜보니까 컴퓨터가 엉망이 된 거야. 물어봤더니 아침에 설치한 프로그램 때문에 그랬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아침에 음식을 잘못 먹어 탈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점심때 막 복통이 일어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약을 먹고 심지어 잘못하면 괴로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시간을 되돌리면 되죠. 안 먹은 것처럼 되돌리면 좋잖아요. 그러면 몸이 안 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되죠.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지만 컴퓨터는 시간을 되돌릴 수가 있어요. 오전 9시에 일을 작업했는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오전 9시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컴퓨터에서. 그럼 전혀 이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기능이 있다더라 하는 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체험지수도 나와 있네요. 체험지수는 우리 컴퓨터에 잠깐 나왔었어요. 아까 내 컴퓨터에 가서 속성해 보니까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체험지수. 체험지수는요 1.0에서 시작해서 7.9까지 가요. 1.0이 제일 낮아요. 7.9가 제일 높아요. 7.9가 제일 높은데 지금 램의 경우에는, 램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가 5.9라는데 우리 컴퓨터에 잠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CPU, 프로세서는 7.1이래요. 7.9가 제일 높은데 7.1이래. 그러면 CPU 좋은 거죠. 아까요. 코어 4개짜리라 그랬잖아요. 메모리가 5.5예요. 메모리가 조금 더뎌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가 5.9고요. 게임 그래픽이 5.8인데 아까 에어로그 있었죠. 에어로그. 아까 마우스 갖다 대면 뭐 보이고 흔들면 사라지고 흔들면 다시 나타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에어로 기능은 약하대요. 근데 에어로 모르고도 우리 몰랐었고 모르고도 살아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컴퓨터 안에다가 에어로를 안 쓸 겁니다 라고 명령을 걸어놓으면은 굳이 이거 걱정 안 해도 되죠. 에어로 기능이 약하다고 하면 에어로 기능 안 쓰면 되잖아요. 굳이 성능이 안 좋은데 그걸 굳이 쓰겠다고 하니까는 더뎌지는 거거든요. 네. 일단 숫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체험지수는 1.0에서 7.9까지입니다. 거기 표시돼 있어요. 그렇죠? 한두 번 정도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 터치. 모니터가 터치 모니터면은요 윈도우
XP는 터치 기능이 안 되는데 윈도우 7은 터치 모니터가 작동을 합니다. 윈도우 8이나 윈도우 10 같은 것도 잘 되죠. 그래서 어떤 노트북들은요 모니터를 터치하면서 작업하기도 해요. 되게 편하죠. 그러면 자, 그 다음 레디 부스트. 여러분 USB 메모리 아시죠? USB 메모리 속에 들어있는 칩이 반도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컴퓨터 안에 있는 주기억 장치 있잖아요. 주기억 장치는 반도체는 반도체인데 얘는 정전이 되면, 전원을 끄면 내용이 소실돼요. 근데 USB 메모리는 전원을 꺼놔도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렇죠? 또 하드디스크 들어보셨죠? 하드디스크가 과거에는 가장 대표적인 보조기억 공간이었었어요. 근데 얘는 용량은 늘어나는데 속도가 안 빨라져요. 지금은 용량이 큰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속도를 요구하거든요. 컴퓨터가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 그래서 이 USB 메모리를 컴퓨터 뒷면이나 앞면에다 꽂아놓고 레디 부스트 기능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주면 컴퓨터가 부팅될 때, 컴퓨터 켜질 때 굉장히 빨리 작동돼요. 대신에 걔는 뺐다 꼈다 쓰는 게 아니에요. 고정시켜 놓고 쓰는 거예요. 예. 그런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알면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60% 밖에 안 돼. 60점짜리 컴퓨터 밖에 안 돼. 한 80점 되면 좋겠는데 돈을 주고 살 필요 없이 컴퓨터 안에 있는 관리만 좀 잘하면 60점짜리 컴퓨터가 80점까지 갈 수도 있어요. 100점을 가기는 힘들겠지만 그렇죠. 그런 기능들이 몇 가지 있고요. 문제를 보면은 1번 문제. 시작 메뉴의 검색 상자를 이용하면 파일, 폴더, 프로그램 등을 빠르게 찾거나 실행할 수 있다.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가젯은 시간이나 일정, 뉴스 등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자주 확인한 정보를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바탕화면에 표시해주는 작은 프로그램이다. 맞는 말이죠. 캡처 도구는 특정 부분이나 전체를 HTML이나 JPG, PNG, GIF, 이미지로 저장한다 그랬어요. AVI 동영상이 아니고요. AVI는 동영상입니다. 스티커 메모는 이렇게 사용한다. 맞는 말. 세 번째가 틀린 말이죠. 그렇죠? 2번. 윈도우 7에 관한 기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체험 주소라고 하는 것은 1에서 7.9까지죠? 10이 아니라. 1번이 틀렸네. 맞죠? 네. 여기까지.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 시간이 40분인데요 5분만 딱 쉬었다가 엑셀에 대한 기본적인 것 좀 하고 갈게요.